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레코디드 퓨처 윤재탁 차장과 함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주세요.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도 응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조사 참가자를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장님, 먼저 레코디드 퓨처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레코디드 퓨처라는 회사 이름이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요. 레코디드 퓨처는 지난 10년 동안 방대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 처리 후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인텔리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이고 레코디드 퓨처는 이 분야의 전문 기업이잖아요. 요즘 공격은 이제 기존의 보안 솔루션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많다 보니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인텔리전스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라던가 그런 모든 것이 하나의 인텔리전스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텔리전스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 지식의 기반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텔리전스에 대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운영, 우리가 세캅스라 보죠. 세카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사고도 발생하고 조사가 필요하겠는데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조사하기에는 정보가 일단 너무 많을 뿐더러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거고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는 또 비효율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보는 보안 공지서부터 침해 지표라 부르는 IOC, 신규 취약점이나 분석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떤 도구가 자동화해서 제공해 준다면 많은 이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거는 제가 특정 회사의 로고를 사용했는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피싱 공격이 많이 활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로고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유사한 인증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혹시라도 차단이 되지 않게끔 유효한 인증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는 즉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안 운영 담당자로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될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담당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분업이 잘 돼 있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된 툴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보안 운영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서드파티 인텔리전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인지 해킹 사건. 아시다시피 썬버스트라는 머리웨어를 업데이트 패키지에 넣어서 정상 트래픽처럼 외부로 유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곳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었고 업무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 후기를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제품 같은 경우는 보안에 대한 후기라던가 어떤 취약점을 누구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던가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회사의 이염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은 사전에 그 이염을 인지하고 우리에게 이염이 된지 평가를 하고 먼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취약점 인텔리전스입니다. 취약점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될 수 있고 독감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백신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접종을 해야 될까요? 한국과 같은 지리학적 상황에서 댕기열 백종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취약점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 보고되는 신규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패치를 하려게 되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환경, 예를 들어 리눅스라면 리눅스, 윈도우라면 리눅스 안에서 악용되는 취약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우리는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취약점에 대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텔리전스가 도움을 준다면 취약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이버 공격이라던가 혹은 다크웹에서 논의되는 특정 취약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세서로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정보라던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다크웹이라던가 포럼에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각 실시간 평가라던가 인사이트를 통한 공유된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인텔리전스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코디드 퓨처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방대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방대한 소스는 기술 소스라던가 오픈앱, 다크앱이라던가 위협 리서치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독점 비드라던가 내부 분석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구조하고 분석해서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수집한 데이터를 구조하는 데서 레코디드 퓨처만의 특징인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문맥을 보고서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포탈이라던가 API라던가 브라우저 플러그인 혹은 완성된 리포트를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안 기업들 중에서 네. 그 위협을 분석해서 뭐 라자루스라던가 이런 유명한 공격 그룹의 패턴을 분석하고 또 이거와 연관된 그룹의 소행이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조직들도 이런 보고서를 참고해서 대응하고 또 저도 그런 거 참고해서 기사도 많이 쓰는데 레코디드 퓨처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소스를 받으니까 그런 공격 그룹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전문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 그룹에 대한 보고서도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시나요? 예, 제가 잠깐 샘플 리포트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는 보고서는 레코디드 퓨처에서 준비한 중국계 해커그룹 레드에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 사이에서 뭔가 작은 소모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뭄바이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었고요. 레코디드 퓨처가 계속 수적 분석한 결과 레드에코라고 불리는 중국계 해커그룹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차단해서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주요 내용이라던가 배경,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사하게 레코디드 퓨처도 여러 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위협이라던가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그런 분석된 내용을 고객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정부가 후원하는 공격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공격에 대응해온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맞춤형 공격에 대응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레코디드 퓨처는 이렇게 한국에 맞춤형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좀 대응해 주거나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조직마다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보고서를 다양한 고객에게 공유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 전달에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레코디드 퓨처는 고객이 원하는 내용, 즉 온 디맨드 형식으로 원하는 항목을 지정해서 그와 내용을 분석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보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디드 퓨처는 방대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방대한 소스에 대한 정보를 나눈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럼이라던가 텍스트 공유 사이트, 소스코드 보관소라던가 다크앱 등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포럼 같은 경우는 직접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특정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글을 올린다거나 특정 활동을 해야지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크웹도 굉장히 폐쇄적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이런 포럼이라던가 다크웹에서 실제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방대한 곳에서 수집한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플렁크와 같은 심 솔루션부터 큐레이다 혹은 엔드포인트 제품까지 다양한 보안형의 모든 솔루션과의 연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레코디드 퓨처는 방대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 처리 후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전달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레코디드 퓨처에서는 인텔리전스 카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수집된 인텔리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사이버 관련 이벤트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라던가 전문 IT 사이트라던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집된 정보를 과연 어떻게 연결을 짓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오냐인데요. 레코디드 퓨처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문맥 안에서 사이버와 관련된 특정 인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머리어라던가 IP, 특정 공격 대상이라던가 공격 방법 등의 내용을 수집을 해서 그 내용을 같이 묶어서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예시가 뭐 영어, 러시아어 이렇게 있는데 혹시 한글에 대한 자연어 처리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내 고객사분들은 한글 지원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참고로 자연어 처리는 크게 두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자체로만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포함된 문맥을 보고 이해하는 단계인데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은 저희가 2단계, 즉 문맥까지 이해를 하고서 그 내용에서 필요한 내용을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현재 단어만 보는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2단계 문맥을 보는 형태를 지원하는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가 있을 때 단순히 먹는 사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보고서 미안하다는 의미의 사과도 같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집한 이런 데이터를 다 연관지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완벽한 인텔리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해 지표와 관련된 위험 규칙이라던가 관련된 공격자, 공격 방법 혹은 머리어 등의 내용을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인텔리전스 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P 주소라던가 해시, 도메인, 취약점, 머리어, 공격자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인텔리전스 카드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으로는 약간 좀 이해가 부족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데모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좀 더 확실한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솔라윈즈의 해킹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데이터넷에서 조사한 것처럼 비슷하게 솔라윈즈 해킹 일파만파라던가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직에서는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될까요? 물론 구글링이라던가 포털 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조사가 완료됐을 때는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코디드 퓨처의 인텔리전스를 통한다면은 조회 시점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데모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레코디드 퓨처의 웹포탈 접속 화면입니다. 참고로 레코디드 퓨처는 온프레미스 장비와 달리 100%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웹포탈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 및 조회를 가능합니다. 접속하신 곳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솔라윈즈를 예를 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솔라윈즈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솔라윈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코디드 퓨처즈에서는 이미 솔라인즈에 대해서 큐레이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별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다른 부분 썬버스트가 나오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솔라인즈랑 썬버스트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관된 내용을 같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해서 관련 내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솔라인즈와 관련된 이염 점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염 점수는 99점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염 점수를 산정하게 된 근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위배된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지속적으로 이런 여러 회사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이 특정 룰에 위반이 되면 그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이런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솔라인즈와 관련된 근래의 사이버 어택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연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솔라인즈와 관련된 레코디드 퓨처에서 제공하는 분석 보고서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솔라인즈에 관련된 요 근래 동향이라던가 어떤 머리어가 사용된지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실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은 솔라인즈에 사용된 특정 머리에어라던가 웹쉘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슈퍼노바라는 웹쉘이 있는데 슈퍼노바에 관련된 간략한 보고서라던가 야라룰도 이런 인텔리전스 카드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이 솔라인즈가 언급이 될 때 같이 참조된 정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해시라던가 특정 이메일, 특정 도메인이라던가 같이 언급된 내용을, 그런 상한 정보, 콘텍스트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상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지금 솔라윈즈라는 회사 정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텔리전스 카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IP라던가 여러 다른 인시던스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해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해시에 대한 내용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런 이 해시가 가지고 있는 이염 점수, 이 해시가 왜 이만큼의 이염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룰에 대한 정보, 위반된 룰에 대한 정보, 마찬가지로 이 해시가 어떤 것이 같이 참조되어 있는지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 필요하다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해시는 지금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공격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택 벡터 등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화면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레코디드 퓨처가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인 고급 검색이라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코디드 퓨처의 고급 검색은 기본 검색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정교한 검색 및 필터링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이벤트 타입이라던가 소스라던가 예외 처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섹션을 통해서 필요한 쿼리를 만들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인텔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준비한 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측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필요한 쿼리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이라는 제품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제로데이이면서 중국어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쿼리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단순히 예를 들은 것 뿐이고 필요하다라면은 다르게 쿼리를 활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시를 직접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검색창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드밴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이벤트, 그리고 소스, 그리고 예외 처리 부분입니다. 저는 윈도우 10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윈도우즈 10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10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취약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로데이 취약점을 검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로데이를 다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는 어택 벡터를 이용할 거고, 필요하다면은 이 두 개의 검색 조건을 연산자를 통해서 AND나 OR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AND 조건으로 변경할 거고요. 이벤트 타입은 저는 사이버 익스플로이트에 대해서 조사할 거기 때문에 사이버 익스플로이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사이버 어택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정 유출이라던가 취약점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는 그렇다면은 중국어 포럼에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레코디드 피처는 방대한 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처럼 방대한 소스를 각각의 카테고리, 즉 타입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다크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같이 클릭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는 중국어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즈 10이면서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논의되는 포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 포럼에서 논의되는 윈도우즈 10에 대한 익스플로잇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중국어 포럼이기 때문에 중국어 원문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자동적으로 레코디드 피처에서 이런 번역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어 포럼에서 논의되는 윈도우 10에 대한 제어대의 취약점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면, 그 얘기는 우리 조직이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분석할 수가 있겠죠. 아까 그 다크웹도 말씀하셨는데 네. 다크웹에 계정이 유출되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고급 검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임의의 도메인 이메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특정 포털에 대한인데요. 예, 이메일 선택하고 소스는 다크웹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켓이라던가 덤프 혹은 특정 포럼이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이 안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지난 1년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메일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특정 포털에 대한 계정을 보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자님이 속한 데이터넷의 이메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기자님의 이메일, 일단 기본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안다라는 거는 제가 피싱 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출된 이메일 계정에서 같이 인텔리전스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그 랜섬웨어 공격자가 데이터를 탈취해서 그걸 다크웹에 공개해서 좀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국내 리테일 업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예, 보통 다크웹을 통해서 계정 유출을 많이 확인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계정 유출 말고도 예를 들어서 특정 공격자는 새로운 웨어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조회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어로 공격한 다음에 그 내용을 특정 다크웹에 올려놓고 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탈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같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쿼리를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제어로는 뱅킹이라던가 파이낸스이면서 여기 중간에 엔드 조건 보이시죠? 그리고 한국을 넣어놨습니다. 아마 쉽게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뱅킹이나 혹은 파이낸스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소스를 저는 다크웹 강탈 사이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랜섬웨어의 특징은 랜섬웨어로 감염시킨 다음에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은 공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조건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보이네요. 빗썸이네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약간 좀 그래프식으로 바꿔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의 뱅킹이라던가 파이낸스에 대해서 랜섬웨어 강타 사이트에 관련된 이벤트를 모아놓은 거고, 여기 보면 파이낸스에 관련돼 있고 뭔가 나와 있네요. 클릭을 해볼까요? 예, 빗썸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정 보시는 것처럼 강타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접근 권한이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 사이트에 관련된 접속 정보라든가 중요 정보가 있어. 얼마에 주면은 너한테 접속 권한 줄게. 이런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크웹을 통해서 계정 유출뿐만 아니라 이런 머리를 통한 자산,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저는 웹포탈을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직에서는 웹포탈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안 도구와 뭔가 협업을 하고 싶을 그런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보안 도구는 크게 뭐 심이라던가 EDR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안 솔루션을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솔루션이 연동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검색에 실패할 수도 있고 추가 정보를 확인하라던가 수동 조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지만, 이런 연동을 통하게 된다면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스플렁크입니다. 스플렁크에다가 제가 레코디드 피처 인텔리전스를 연동을 완료된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IP라던가 도메인, 해시, 취약점 또는 URL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심이 수집한 정보, 각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에다가 레코디드 피처로부터 받아온 정보를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위험 점수라던가 관련 근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밑으로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집한 정보에다가 레코디드 피처의 인텔리전스를 더해져서 위험 점수라던가 관련 근거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은 이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혹시 기자님 아까 기억하세요? 제가 인텔리전스 카드라는 곳에서 위험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정보를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스플렁크 화면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은 위험 점수라던가 관련된 룰, 그리고 상황 정보 등을 컨텍스트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심이란 거는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람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느 순간 묻어져서 정말 중요한 알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알람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간다면은 좀 더 조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레코디드 피처의 인텔리전스를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나 연동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루션 연동은 API를 통해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API를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들은 어떻게 연동을 하나요? 레코디드 피처는 기본적으로 API를 지원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보안 도구가 API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지금 키사 치약점 관련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안 도구의 웹페이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웹 콘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러 가지 치약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치약점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면 하나하나 또 검색을 하셔야 돼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레코디드 피처에 웹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는 미리 여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설치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능을 제가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바뀐 거 보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로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찾고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치약점만 나와 있지만은 위험 점수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기존까지는 너무 많아서 못 보거나 혹은 시간이 없었는데, 이 안에서 이런 정보를 보여준다면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앞서 우리는 여러 사례별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섹캅스라던가 브랜드, 취약점, 서드파티,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어떤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바로 Security Operation, 즉 SecOps 인텔리전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기능은 가장 광범위한 소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다크앱이라던가 오픈앱을 커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실시간 이염 전수 및 상황 정보, 즉 컨텍스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안 툴, 예를 들어서 심이라던가 소어 혹은 EDR과 연동이 가능할 거고요. 포털에 있는 홈 화면 대시보드를 통해서 최신 이업 동향이라던가 그에 관련된 전문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경고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더 많은 위험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인텔리전스입니다. 주요 기능은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즉 계정이나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즉 중요한 데이터가 침해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해서 악의적인 언급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피싱 사이트와 같은 유사 도메인이 등록된 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은 좀 더 빠르게 조직에 대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드파티 인텔리전스입니다. 앞서 데모에서 보여드렸듯이 서드파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다양한 조직에 대한 프로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서드파티의 위험이 우리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선제적인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경쟁사, 동중업계, 자회사라던가 이런 다른 회사에 대해서 빠른 위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취약점 인텔리전스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전수를 기반으로 좀 더 취약점을 빠르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NVIDIA에 게재되지 않은 취약점 정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면 좀 더 취약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이업 인텔리전스입니다. 앞서 말한 세카스와 비슷하게 광범위한, 즉 포럼이라던가 다크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소스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고급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시각화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안팀 업무의 효율을 증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직접 이런 제 설명보다는 좀 데모를 보시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인텔리전스의 활용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레코디드 피처도 자체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하는지 문의하셨는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데일리 CQ에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해커 인도 전력기관 대상 상대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런저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침입은 2020년 중국 이업 활동 그룹이 A모모모라는 인프라를 사용하여 인도 에너지 섹터를 표적으로 했던 이전 공격과 겹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보안을 운영한 입장에서는 요 AX로 시작하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필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내용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한번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SecOps, Security Operation에 대한 이제 인텔리전스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 머리어를 검색을 하게 된 인텔리전스 카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퍼런스, 즉 최초 발견된, 보고된 것은 2020년 지난 3월 1일이고 2021년 4월 14일 최근에까지 지금 계속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머리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링스라는 새로운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요약된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일주일, 하루, 뭐 한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요약된 정보를 보여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액터 NTTP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마이터텍 잘 알고 계시죠? 마이터텍 프레임워크에서 해당 머리어가 이런 부분과 겹친다라는 부분이라던가 해당 머리어가 이런 IP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안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IP가 어디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그런데 아무래도 분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냐? 여기 보면은 레코디드 피처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예, 이것처럼 머리어를 샌드박스에서 한번 돌리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IP가 어떤 포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프로토콜, 아까 설명드린 마이터텍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분석 내용을 이렇게 한 화면 안에서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조직은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툴도 가지고 있고 수동 조사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모아서 완성된 뭔가 인텔리전스를 필요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조사하는 시간 동안 또 뭔가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그 부분이 또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레코디드 퓨처는 하나의 화면, 하나의 인텔리전스 안에서 모든 유사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링스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또 그 안에는 인식그룹이라는 레코디드 픽처 내부의 리서치 기관입니다. 이 리서치 기관에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머레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떤 조직이 주로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도메인이라든가 어떤 인디케이터가 많이 사용이 되는지 보시는 것처럼 뭐 특정 해시라든가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해당 관련 상세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이제 시그마 룰이라 그래가지고 해당 머리어에서 시그마 룰, 즉 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사항 정보, 해당 머리어가 같이 어떤 것과 언급이 되었는지 보시면은 해당 머리어는 지금 머리어 카테고리만 하더라도 이 백도어 부분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 백도어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즉 기존에는 방화벽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IP만 차단했다고 하면은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IP가 차단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공격자가 사용을 했는지, 어떤 머리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도메인이 연관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해당 이업이 좀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는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는 단순하게 머리어에 대해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P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IP는 보시면 이제 특정 기관에서 지금은 하나의 예제입니다. 현재 SK 브로드밴드에 속해 있는 특정 IP고요. 65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위협 점수, 위협 룰이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IP는 링스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큰 결과는 없습니다. 아마 IP 특성상 에이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보이는데, 여기 하나 의미 있는 것을 보면은 인식그룹, 리서치 기관에서 보면은 퍼플폭스라는 머레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서머리 정보가 되어 있고요. 실제 다른 레퍼런스를 한번 보게 되더라도 좀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이트에서도 퍼플폭스라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같이 확인한 거죠. 자, 이런 차단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맞는다면 뭔가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레퍼런스 또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인텔리전스입니다. 브랜드 인텔리전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와치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와치리스트를 몇 개 준비했는데 한마디로 관심 목록입니다. 미리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 기반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데 보면은 도메인이라던가 IP라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P를 보면요, 제가 임의로 여러 IP라던가 조직이 속한 AS번호를 좀 넣는 게 있고요. 도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데모에서 임의의 도메인을 살짝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보냐?
그 IP라던가 도메인을 기반으로 이런 정보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 관심 밑에 있는 IP가 특정에 만약 위험도가 올라갈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알람을 받아보거나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조직이 소유한 인프라가 뭔가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확인한다면은 외부에 피해를 미치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가 피해를 입기 전에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더 재밌는 기능 중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오남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피싱 사이트가 있는데 단순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하루 종일 인터넷만 보면서 우리 회사 유사한 도메인만 계속 관찰하면 돼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조직에선 그런다면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될지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와치리스트 기반으로 유사 도메인이 등록이 되게 되면은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얼핏 보면 네이버죠. 근데 실제 이건 네이버가 아닙니다. 이런 게 등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룰을 보더라도 이 지금 NAV 숫자 3R 이 유사 도메인은 실제 제가 아까 등록해 놓은 게 있었죠. 예. 그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명이 됐다 나온 거고 이 안에서 그렇다면 유사 도메인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서머리 정보라던가 DNS 레코드 정보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라던가 후지 레코드를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우리 조직이 속한 도메인에 대해서 뭔가 유사한 게 발생했다면 자동으로 이메일 알람을 받아보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취약점에 대한 이제 인텔리전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IP라던가 다른 거와 유사하게 위험 점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먼저 이 취약점도 조직에 대한 테크 스택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우리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 스택을 임의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직이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솔라윈즈 스포트웨어를 저는 우리 조직의 테크스택에 추가시킬 거예요. 솔라윈즈 온리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가정하고 이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취약점 정보를 이제 모니터링하면 좀 더 범위를 줄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내려 보시면은 Exploit in Wild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실제 요 취약점은 NIST 사이트 MV에 들어가면은 10점 만점에 5.5점 중간 점수겠죠. 중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니까 버릴 수도 있는데 레코디드 퓨처가 이 취약점을 중간 점수임에도 비교하고 높게 평가하는 실제 악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룰은 악용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많은 취약점이 있지만은 결국 악용이 돼야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악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점수, 높은 점수 주었던 부분이고요. 또 다른 취약점 관련 인텔리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OC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약점이 발견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뭔가 코드가 나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 취약점 코드가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게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그 많은 취약점을 중에서 우리 조직에 맞는 테크스택에 맞는 취약점과 그 안에서 악용되는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면은 조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 다음은 이제 서드 파티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약간 이 데모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솔라인즈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슷한 동종업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쇼 피어 버튼이라고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이시죠? 솔라윈즈와 유사한 그런 동종업계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 동종업계 위험을 하나의 화면에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저는 여러 가지 이 솔라윈즈가 이런 룰을 위배했다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보시는 것처럼 NIST CSF 형식에 맞춰서도 이 위험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이 조직이 가진 위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뭔가 표준화된 것에 비교하고 싶을 때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스레드 인텔리전스입니다. 아까 제가 고급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준비한 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페이먼트 카드, 즉 신용카드이면서 이게 제가 텍스트 서치로 트랙 1, 트랙 2 이거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나면 그런 그 결제 정보라고 해야 되나 트랙 정보가 남게 되는데 이 정보가 있다면 카드를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냥 빈 카드에다가 이 정보를 넣게 되면 정말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정보가 실제 다크앱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 번호 정보 나와 있고 뭐 유효기간이라던가 트랙 1, 2 정보를 포함한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캐시 정보 눌러볼게요. 이건 레코드 피처가 실제 해당 포럼이라던가 다크앱에서 그 게시글을 가져온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맘만 먹으면 저는 이걸 이용해서 복제 카드 만들어서 인터넷에 결제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같이 또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우리도 뭐 까짓 거 뭐 다크앱 접속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가능은 하다 보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레코디드 퓨처가 2021년부터 다크앱에서 수집한 이제 크레덴셜 덤프 사이트에 대한 목록을 가져온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게 증가되고 있는데 개인이 이걸 하나하나 솔직히 관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다크앱에 포함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덤프 사이트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저희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직에 분석가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헌팅 패키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헌팅 그 담당자마다 전용 소스가 있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고급 검색을 통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난 6개월 동안 헌팅 패키지를 조회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 필요하면은 해당 내용을 보고서 헌팅 패키지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해시 정보라던가 필요하다면은 야라루 정보를 같이 확인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쿼리 같은 경우는 뭐 사이버 어택이면서 이런 뱅킹이라던가 파이낸스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런 조회를 한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 안에다가 뭐 메모를 추가해서 내부적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협업을 높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스 결과를 같이 조회하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를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트 어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회하면 쿼리는 단순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모텟이라는 머리어이면서 이와 관련된 마이트 어택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사를 쿼리를 내린 건데 이거는 뭐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걸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해당 이 이모텟이라는 머리어가 이런 식으로 마이트 어택의 프레임에 어떻게 매핑되는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스를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코디드 피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처음 부분에 김선희 기자님과 함께 레코디드 피처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레코디드 피처가 이제 어떤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완벽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설명이나 데모에서 이해하신 것처럼 방대한 소스, 다크의 포럼 오픈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연어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의미한, 즉 실행 가능한, 활용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코디드 피처는 6개의 라이센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사례와 유사하게 이렇게 6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먼저 사용해야 되나요? 딱히 정답은 없지만은 그 전에 조직이 어떤 인텔리전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셋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험에 대한 알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좀 더 빨리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브랜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셋캅스에다가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브랜드를 같이 섞거나 브랜드만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거기서 우리는 좀 더 취약점이라든가 서드파티가 필요해.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이라던가 서드파티 인텔리전스 라이센스를 다시 추가하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다크앱을 직접 검색하고 동향을 알고 내부적으로 뭔가 좀 더 가시성을 확대하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스렛 인텔리전스 라이센스를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재탁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 중에서 포레스터에서 발간한 2021년 1분기 위협 인텔리전스 시장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사이버 위협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IOC 피드나 피싱 경고를 무시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협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레코디드 퓨처에 대해서도 소개했거든요. 근데 정말 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었는데,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우수한 기수가 전문가를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갖추고 멀티툴을 제공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1월에 게시된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에서도 보면 레코디드 퓨처를 사용한 고객이 이 제품은 유연성이 아주 높다, 이 점을 좋게 평가했고, 또 IT 정보를 등록해서 위협 동향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보안 사고를 조사할 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능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고객들에게 좀 레코디드 퓨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런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위협은 계속해서 지능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물론 그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이 도입이 되겠죠. 하지만은 인텔리전스라는 이런 근거 기반의 지식 정보가 보탬이 된다면은 기존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장비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인텔리전스에 대한 100%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별로 사례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연락을 주시면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그런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내용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화면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시면 푸짐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유용한 내용의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